네, 오늘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이 되어서야 지역사회 확산을 인정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고 일본에서는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사람에게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외 발생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3명 나왔습니다. 네. 어제는 2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요. 연일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전체 확진자는 모두 104명이 됐습니다. 예. 국내에서 사망자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의 경우는 20년 넘게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제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오늘까지 그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 슈퍼 전파 사태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31번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환자가 그 확진 전에 이달 초쯤으로 예상이 됐는데 경북 청도를 방문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보건당국은 그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2명이 나왔으니까 이 31번 환자와의 어떤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남병원에서 확진된 그 2명은 50대 남성입니다. 예. 이 두 환자는 그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국은 대남병원 확진자의 감염 경로로 병원 종사자나 병원에서 출입한 그 외부인 감염으로 병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원과 31번 환자 또 그 신천지 교회와의 연결 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당국은 그 슈퍼 전파 사례가 발생한 그 신천지 교회 교인 100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8천 명의 신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소식인데요. 지난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56번 환자 이야기인데요. 예. 지난달 말쯤에 그 종로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이 복지관이 왜 중요하냐면 29번 환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그 29번 환자가 그 종합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 56번 환자도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국은 이때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56번 환자와 또 이제 앞서 발병한 29번 환자와 예. 같이 식사를 한 사람들을 지금 추적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 놓으면 그 지금 감염됐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파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은 현재까지 그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오늘에야 이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위기경보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네, 보건당국이 오늘에야 비로소 그야말로 오늘에야 비로소 그 지역사회 그 확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지역사회 감염이 대구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감염병 그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높이지 않고 현재의 그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게 되면 정부가 휴교령 그리고 집단 행사 금지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좀 어떤 위험도 평가다 또 지역사회의 발병 양상 특히 29번, 30번, 31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고 나서 좀 상황을 봐서 좀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든지 그거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사실 그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초기부터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신종 감염병이고 언젠가는 이런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감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걸 심각 단계로 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컸었던 게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그 코로나19가 빨리 전파되느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오늘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요. 그 코로나19 그 환자의 한 85%가 경증입니다. 그야말로 감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증상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염된지도 모르니까 그냥
활보를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네네. 또 때에 따라서 그냥 열이 나면 우리가 그냥 해열제를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살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가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음압병실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무더기로 많이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예.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면 기존의 전국의 29곳에 198개의 국가지정 음압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대병원, 뭐 충남 같으면 충남대병원 이런 게 거점병원이 있고 예. 또 민간 의료기관이 음압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민간 의료기관은 보통 이제 300병상 이상의 그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음압 병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풀 가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 12월 기준으로 보면 1,027개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서울이 한 300여 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100개, 나머지 지역은 100개 미만입니다. 예. 지금 당장 급한 대구에는 54개, 경북에는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브리핑을 좀 제가 정부 당국의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예. 이거를 만약 대구가 부족하면 경북에 있는 병상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제 환자를 이송하게 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음압 병상이라는 것을 이제 2015년 메르스 때 처음 알게 됐는데 2016년도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예. 도대체 음압 병상이 어떤 곳인가 했는데 일반 우리가 이제 보통 입원하면 1인실, 2인실, 3, 4인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단지 다른 거는 문이 되게 철저해요. 문이 철저한데 이중으로 돼 있어서 바깥과 연결된 그 문이 열리면 병실, 그러니까 음압 병상이 있는 그 병실의 문은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아하. 이중 장치가 아주 교묘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또 왜 차단이 되지 않냐면 그 안에 병실 내부의 안에 그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처치 치술, 그러니까 결핵이나 뭐 메르스나 신종 코로나19는 모두 호흡기 질환인데 이건 정말 전파력이 강해요. 결핵 같은 경우는 공기 전파예요. 예. 그런데 그런 환자들의 음압 병상이 있으면 뭐 가래를 뽑는다든지 어떤 때에 따라서 기도 사건이라고 해서 뭐 입을 벌리고서 관을 꽂아서 호흡이 힘들 때는 호흡을 하게 하는 그런 처치를 하거든요. 예. 그럼 아무래도 비말 전파인 경우에는 침이 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청난 양이 막 나오는데 뭐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뭐 음압 병실 안에서 에어로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예. 나오곤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염려를 이 부분에 있어서 덜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기압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 대한병원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중소병원의 그런 모임인데 신종 감염병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정말 대유행이 오면 언젠가 이런 음압 병상이 문제가 될 것이다. 네. 메르스 이전부터 이런 목소리를 냈지만 당국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아하. 그런데 메르스를 우리가 겪었는데 예. 그래도 전국이 한 집계되는 게 1,02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00명 정도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두 명이 건강해서 나가면 또 이제 신규 환자가 들어가게 되는 예.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네. 수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검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좀 더 쉬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 그 여부와 상관없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기침이나 뭐 가래가 끓는다든지 뭐 숨가쁨 현상이 있으면 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중 가족이나 의료인은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이제 됐을 때 자가 격리에서 해제될 때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상황을 좀 보면 예. 환자 일부분이 어떤 그 격리를 했을 때 뭐 이제 격리 13일째 됐을 때 이제 격리 해제를 하루 이틀 전 앞두고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정말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한다 이렇게 아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검사와 함께 내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우리 31번 환자가 좀 논란이 됐던 게 의료진들이 검사를 좀 받으라. 코로나19가 의심된다 해서 몇 차례 권고를 했지만 그랬었죠. 네, 거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31번 환자는 뭐 사실 처벌을 지금 받지 않게 됐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의료진이
31번 환자의 진료 거부 사실을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의심이 되는데 신고를 해요. 예. 좀 도와달라, 좀 받게 해달라 하면 당국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검사를 하세요. 아하. 정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벌금형에 처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그러니까 31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이제 권고를 하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를 했고, 근데 의료진은 이제 보건소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앞으로는 뭐 31번 환자와 같은 일이 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이렇게 강제로 검사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여러 문제점들 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김 기자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우선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 전파자가 속출하고 의료진이 감염돼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지역사회 감염이 좀 본격화한 시점인데 이럴 때는 최악의 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상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상황에서라도 이런 신종 전염병 앞에서는 최악의 상황의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제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네. 그래야만 그 방역망이 촘촘하게 짜여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은 사실상 좀 안일하게 대응해왔다. 선제 대응은 물론 선방을 했지만 안일하게 대응해온 게 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전역으로 후베이성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때만 해도 사실상 후베이성에서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이 정말 핏대 높이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오염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사회에서 속출한다는 건 접촉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접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을 갈 경우 슈퍼 전파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 만약에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르는데 일반인이어도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의사나 간호사인데 내가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다른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그 환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치명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그 과거 메르스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쯤에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1차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네, 군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곽준영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1차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양성자는 제주에서 근무 중인 20대 해군 A병사도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제주대 음압병실에 격리하고 가건물을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28일 제주에 도착해 부대 앞 편의점을 방문한 뒤 바로 공항 인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튿날부터 목이 간지럽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 바로 부대에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해군 A병사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인근 군부대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은 대구에 있는 캠프 헬리 기지를 잠정 폐쇄하고 장병들의 대구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동안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장병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8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퇴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구엔 육군 2작전사령부와 54단, 공군 비행단 등 주요 부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구와 경북 영천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병들의 휴가와 외박, 외출 등을 모두 금지한 데 이어 당분간 병사 모집과 신체 검사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도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측은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방문한 병원에 본인이 방문한 사실을 알고 오늘 오전 종로구의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병원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75세 남성이 다녀간 곳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이 걸릴 예정인데요. 정부 청사관리본부는 오늘 해당 직원 근무층을 중심으로 청사 안팎을 긴급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네, 이렇게 곽준영 기자 리포트 들어봤는데요. 군에서도 1차 양성자가 나왔다는 소식, 또 공공기관에서도 또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네. 응급실 폐쇄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좀 현실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이제 병원 내가 이제 병원 안이 뚫리게 되면 네. 그야말로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어서 이제 당국과 의료기관에서도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응급실 폐쇄로 인해서 진료 공백이 생겨서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응급실 그 소독을 통해 문을 열지만 그 코로나19 그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은 14일간의 그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응급실의 문은 열 수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상주하는 응급 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은 14일 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물론 대체 인력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 응급실이라는 곳은 사실상 또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 권역 그 응급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뭐냐면요. 중증 어떤 외상 환자라던가 아니면 정말 치명률이 높은 질환으로 갑자기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인데 네. 지금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응급실 봉사가 풀어진다고 하는데 예. 그 두 병원도 거점병원과 같아요. 네. 거점병원 같고 또 호흡기 질환의 중증 그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제 폐쇄가 돼서 이제 다시 열리더라도 정말 그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이 만약에 격리가 되는 상태라면 네. 예. 이건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이제 국민들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응급실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면 무작정 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지 말고 물론 1339 뭐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인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지역번호 플러스 120으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역의 그 보건소들이 각 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구마다 예.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는 게 또 본인한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그야말로 내가 좀 의심이 돼서 좀 찾았다 이런 환자들이 아하.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 네. 무작정 찾아주시는 것보단 1339를 먼저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상황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일 수천 명에 달했던 확진자 수가 좀 급감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제 우선 그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394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74,500명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요일에 1,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정말 4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망자는 114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2,11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신규 확진자가 급감한 것은 중국 당국이 갑자기 통계 방식을 바꾼 데 따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사실 중국 당국이 어제 그 임상 진단자를 확진자에서 뺐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어떤 진단 능력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환자 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네네. 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들이 일어나니까 좀 부담이 느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요. 예.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불신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 당국에 좀 의구심이 드는 외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잠시 소개해드린데요. 네. 그 중국의 질병예방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발병 초기인 지난해 12월에만 중국 내 환자가 104명에 달았고 이 중에서 15명이 숨졌는데 예. 당시 우한 그 발병지죠. 그 우한의 보건당국이 발표한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우한 당국은
그 당시에 확진자가 27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질병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는 104명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네. 우한 당국에서는 27명. 5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중앙에 대한 어떤 그 통계에 대해서 갑자기 또 진단 기준을 바꿨다가 예. 다시 원점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많습니다. 예. 확진자가 줄었다고 마냥 또 안심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 상황 짚어봤고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좀 그 사망자가 3명이 늘었습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환자 2명이 사망한 건데요. 네. 사망자는 87세 일본인 남성과 84세 일본인 여성입니다. 이들은 지병이 있었고 코로나19에 확인돼서 이달 중순 선박에서 내려와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크루즈선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아마 그 가나가와 현이라는 곳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80대 여인이 숨졌습니다. 예. 그래서 총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이란인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홍콩에서도 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크루즈선 내 감염자 621명을 포함해서 지금 70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음압병실 얘기할 때 잠깐 거론을 해주셨지만 네. 에어로졸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국 당국에서 나왔어요. 네, 예. 중국 당국이 좀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치료 방안 지침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연구팀의 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의 그 환자의 항문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검출이 됐다는 건데요. 예. 이것은 그 바이러스가 대변을 통해서 환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예. 그 중국 연구팀은 그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진단받아서 이제 치료 중인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항문에서 면봉을 통해서 그 검체를 이제 채취해서 분석을 했는데 예. 한 27%에서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주목되는 건 그 환자들이 감염 후반대로 갈수록 사실 이 검사를 할 때 검체라는 것은 입 안에 넣어서 면봉을 넣어서 어떤 조직 같은 거를 떼어내고 또 하나는 이제 항문을 그 면봉으로 넣어서 그 검체를 채취했는데 예. 주목되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후반대로 갈수록 이 구강보다는 항문에서 채취한 그 검체에서 양성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목되는 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로졸, 쉽게 얘기해서 수증기나 제가 안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전파될 수 있다는 걸 좀 뒷받침하는데 그 이유를 좀 드릴게요. 2003년 사스 때 그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감염자가 이제 대변을 보고서 이제 화장실의 변기에 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이러스가 그 에어로졸의 형태를 떼서 이게 배수구를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층으로 네. 올라가서 한 230여 명의 환자들이 감염이 됐다. 예. 이건 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연구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이 사스와 사촌지간입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홍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어로졸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중국 당국이 발표를 한 것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예. 네, 이렇게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인정이 됐고 또 지역사회 전파도 인정이 됐습니다. 당국이라든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김지수 기자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진짜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예. 지금 시국이 바뀌고 하루하루 국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네. 예. 만약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해열제를 먹거나 그냥 내가 자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병원을 방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응급실이 아닌 보건소를 방문하라고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료기관에 있어서도 좀 해외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이제 접촉자가 좀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그야말로 합리적인 의심 하에 그 진단의 그 대상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밀접 접촉자가 돼서 격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네. 일부 그 자가격리를 잘 하지 않은 환자들 가운데서 좀 보건 당국이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보건 당국에 그 수칙을 보내주세요. 네, 제가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되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을 때는 우리 국민이 예. 보다 적극적으로 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좀 확산되는 만큼 우리 모두의 힘을 좀 합쳐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